어느 저녁, 소중한 사람과 오랜만에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서로 예의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왜인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깊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한다면 정성을 다해야 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왜 우리는 애쓸수록 더 외로워지는가? 그리고 왜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가 가장 단단한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부도, 운동도, 기술 연마도. 이 공식은 꽤 잘 맞아떨어집니다. 투입한 시간과 노력은 대체로 정직한 결과로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이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성은 종종 일방적인 희생이 되고 그 희생은 상대에게 무거운 부채감이 됩니다. 내가 100의 정성을 들이면 상대도 100의 감동을 느껴야 할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수학적 계산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기울일수록 상대는 뒤로 물러나거나 나의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역설입니다. 애쓸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주변을 보면 유독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기꺼이 뒤로 미루는 사람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쳐갑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위해 하는 노력은 사실 내가 바라는 방식의 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쏟아붓고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청하지 않은 배려는 고마움보다 불편함을 줍니다. 나의 선의가 상대에게는 나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느껴질 수 있고 노력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가 느끼는 보답의 압박도 커집니다. 결국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상대는 도망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권태가 아닙니다. 바로 피로입니다. 권태는 무관심에서 오지만 피로는 과도한 관심과 과도한 노력에서 옵니다. 피로에 찌든 관계는 오직 탈출만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매듭을 꽉 조인다고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당긴 줄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믿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야. 네가 기쁘면 나도 좋아.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계산적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위해 의식적인 에너지를 쏟는 순간 무의식 한 구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펼쳐집니다. 내가 양보한 횟수, 내가 먼저 보낸 연락, 나의 감정을 억누르며 삼킨 말들. 이 기록들은 언젠가 상대가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이 말은 장부에 쌓인 미수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비명과 같습니다. 정제학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지불하여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사람들은 이것이 아까워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계속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심리가 관계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손실의 피. 상대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기분에 휩싸입니다. 둘째, 보상 심리. 내가 이번에 양보했으니 다음번엔 상대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배력 행사.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너는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극적인 가치평가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나는 100을 주었다고 믿지만 상대는 10만큼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90의 간극이 바로 갈등의 화약고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희생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려 뒤에 서운함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정성이 아니라 감정의 고리대 금업을 시작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내가 보고 싶은 이상적인 프레임을 씌우곤 합니다. 내 친구라면 이럴 때 위로해줘야지. 내 파트너라면 내 마음을 눈치채야지. 이러한 기대는 겉으로는 애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을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두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나는 상대가 내 마음을 100만큼 알아주길 기대하며 정성을 쏟지만 상대는 20만큼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80의 간극을 우리는 상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던진 기대에 부메랑에 맞은 것입니다. 서운함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의 기준이 곧 정답이라는 오만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기준. 생일에는 12시 정각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야 해. 상대의 기준.
생일 축하는 직접 만났을 때 진심을 다해 하는 게 중요해. 두 기준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기준을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순간 상대의 기준은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대를 폭력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나의 방식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두 사람 모두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할 때 발생합니다.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는 필연적으로 교정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네가 이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읽힙니다. 지금의 너는 충분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관계가 가장 좋아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 개선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상대의 부족함마저 그 사람의 일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포기와 수용 사이의 어느 지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다정하고 이해심 넓으며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정교한 연극을 시작합니다. 상대가 좋아할 법한 표정을 짓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내 감정을 먼저 억누르고 피곤한 기색 없이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은 사실 우리 자신을 깎아내어 만든 가면입니다. 가면이 완벽할수록 무대 위의 연극은 순조로워 보이지만 가면 뒤에 진짜 나는 점점 숨이 가빠집니다. 상대는 내가 쓴 가면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의 실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 결국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진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지우고 이상적인 배역을 연기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가면과 가면이 만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이 삐뚤어지고 그 틈으로 나의 약점과 못난 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 지금 사실 좀 힘들어. 그 말은 조금 상처가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즉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양 철학의 무의무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이상적인 관계도 이 무의의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노력이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라면 무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마음,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 내가 준 만큼 받아내려는 계산을 걷어낼 때 비로소 관계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단단한 관계에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심지어 침묵을 지켜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둘째, 존재의 긍정. 네가 무엇을 해주어서 좋다가 아니라 네가 거기 있어서 좋다는 감각이 관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셋째, 낮은 엔트로피.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최소한의 상호작용만으로도 관계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관계의 깊이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을 견디는 힘입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 책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 이것은 서로의 영역을 온전히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관리하려는 욕심을 버릴 때 상대방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문을 억지로 잡아당기면 잠기지만 손잡이에서 힘을 빼면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배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야만 해서 하는 배려,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배려. 의무감에서 비롯된 배려는 늘 피로를 동반합니다. 숙제를 끝내고 나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상대의 칭찬이나 그에 걸맞은 노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반면 유의로서의 배려는 결이 다릅니다. 선물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듯 내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를 먼저 미소 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기쁨입니다. 베란다에 화초에 물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을 머금고 싱싱해진 잎사귀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다정함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이걸 했어가 아니라 너에게 이걸 해주는 게 내가 즐거워서 했어. 이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를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다정함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기꺼이 혼자 있게 해주는 것. 상대의 서툰 선택을 교정하려 들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 이러한 비움의 배려는
가장 깊은 수준의 자기절제와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산길을 걷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앞서 달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뒤처져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면 뒤에 남겨진 사람은 걷는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혼자서 속도를 높이곤 합니다. 나에게는 열정적인 노력인 이 행동이 상대에게는 숨막히는 추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전력 질주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다리는 사람은 보상받지 못해 지치고 쫓기는 사람은 부담감에 도망치게 됩니다. 관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뒤처져 보일 때 멈춰 서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속도이든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싶어. 그리고 관계의 속도를 늦추고 멈춰서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가 내뱉지 못한 망설임의 단어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과도한 의욕이 상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로의 보폭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는 투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춤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겠다는 목표. 이것은 도달 불가능한 신기루이자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나의 색깔을 지워야 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억지 미소를 짓고 정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할 에너지를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블랙홀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부정적인 감정에 찌꺼기가 남는 관계입니다. 태양 관계. 존재 자체로 나에게 활력을 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하며 짧은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충전되는 관계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이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있듯 관계의 건강함도 누구를 만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불편한 관계들을 걷어낼 때 비로소 내 곁을 지키는 진짜 사람들의 가치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싫어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해결해야 할 과업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孤独을 결핍의 시간으로 느끼는 사람은 타인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게 됩니다. 반면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내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가 아니라 내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동반자로 바라봅니다. 타인의 애정은 결코 내 내면의 구멍을 완전히 메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상대가 100의 사랑을 주어도 의심하게 되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상대의 조언조차 비난으로 들립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보다 자기 수용, 셀프 액셉턴스입니다. 자기 수용이란 나의 잘난 모습뿐 아니라 열등감, 질투심, 게으름 같은 못난 모습들까지도 그래, 이것도 나의 일부지 라고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관대해질 때 타인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바로 내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 다시 잔잔하게 깔리며 이제 우리가 발견한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정직한 척도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가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가장 선하고 편안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꽉 쥔 손을 풀고 느슨한 연대를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대화의 빈칸을 채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의 장부를 덮고 불태워 버리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했던 에너지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쓰고 상대의 인정을 갈구했던 열망을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데 할애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정복해야 할 고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이 숨가쁘게 뛰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곁에 머물 사람은 반드시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이제 당신의 관계에서 힘을 조금 빼도 좋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